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이 인강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선생님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합격이란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해서 오늘 인강을 어떻게 수강을 해야 되고, 인강을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저랑 맞는 선생님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뭐 하면 돼? 일단 첫 번째, 아름쌤을 선택하는 거지. 아름메스 선택하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가끔 친구들이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저 어떤 선생님과 잘 안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솔직한 얘기로 안 맞는 게 아니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경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합격생들이 배출되었던 선생님들이라면 그 선생님을 본인이 처음에 픽했을 때 분명히 뭔가 딱 꽂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야. 본인이 수학뿐만 아니라 본인이 뭐 다른 영어나 뭐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과목들을 기존에 수업을 들어서 뭔가 선택을 했다면 본인하고 맞는 어떤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 내가 이 선생님을 들으면 관리를 잘 해줄 것 같다. 이 선생님의 딕션이 너무 좋다. 이 선생님과 나하고 뭔가 느낌이 팍 찌릿찌릿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 뭐 확인해야 돼? 맛보기 강의 확인해서 봐야지. 맛보기 강의를 통해서 내가 OT도 확인하고 OT 영상도 확인하고 그리고 커리큘럼도 확인해 가면서 얼마나 이 선생님이 인강생들에게 진심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떤 선생님을 들어야지 내가 인강을 정말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현강 오프라인 학생들 위주로 돌아가는 수업을 그냥 촬영해서 올리는 건지, 뭔가 그 과정에서 인강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인강이 되게 진심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선생님이 향후 방향을 보십시오. 앞으로 더더욱 더, 기존에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더 인강에 많은 포커스를 맞출 거고, 이거를 뭔가 장기 플랜으로 내가 계속 잘 선순환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짜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과정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강학습법을 찍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또 여러분이 선생님과 맞다 안 맞다를 따지기 전에 본인이 내가 진짜 열심히 했나를 한번 더 검증해 보는 거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진짜 숨이 이만큼 차오를 때까지 정말 내가 진짜 꾹꾹 열심히 했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랬다면 나 선생님을 잘 맞춰갈 수 있냐 없냐, 그 이유에 따지는 거지. 이 선생님은 저래요. 이게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인강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하고 싶은 얘기 핵심 포인트 하나, 선생님은 인강의 진심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강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또 질문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저는 현강하고 똑같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누르지 않고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가 안 가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강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굳이 현강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일시정지를 누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어. 왜? 이게 효율적이거든. 대신 부탁할 거는 강의를 듣다가 졸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졸고 있다. 그럼 빨리 일어나서 강의를 듣거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현강과 똑같이 풀타임 정지 누르지 않고 듣는다고 잘 듣는 게 아닌 거죠.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는 여러분이 구애를 받지, 뭔가 본인을 압박하거나 본인의 뭔가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 안 가면 돌려보는 게 인강의 장점 아닌가? 왜 그 장점을 안 살려? 반복해서 듣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반복, 이 여러 번의 반복이라는 거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말을 조금만 아껴서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교재에 개정된 교재 표지가 다 이건 거 아시죠, 여러분? 개정 교재 표지입니다. 자, 지금 미적분학 급수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베이직부터 공학 수학까지 모든 교재에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에 강사 소개말이 있죠? 선생님이 보면은 아르메스 수강 후기도 있고 선생님에 대한 뭐 강사 이력도 있고 그리고 뭐 각 과목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적어놨어. 근데 또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아르메스 3대 원칙이라고 있어요. 인간과 형광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 3대 원칙은 뭐냐? 공부를 이 교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 3가지 원칙을 지켜주세요. 수업, 복습, 질문. 너무 식상하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라고 아예 박아놨어. 뭐라고요? 수업, 복습, 질문. 선생님 한 번도 예습해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습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처음 배운 내용을 혼자서 끙끙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습을 잘 하는 거지. 복습을 잘 해서 본인 걸로 소화하는 그 과정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3대 원칙을 선생님이 다 읽어주면 재미없잖아. 본인이 꼭 책에서 직접 눈으로 선생님이 이거 지금 13년 책 처음 만들 때부터 넣어놓은 거예요. 아르메스 3대 원칙을.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는데 꼭 수학뿐만 아닙니다. 모든 공부를 하는데 강의 집중하고 복습하고 질문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한 걸 여러분이 하고 있냐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 당연한 거를. 선생님 저 공부를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이제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수업 듣는 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차근차근 설명할 거기 때문에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 또한 본인한테 적용해서 본인의 언어로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듣는 것과 질문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강의를 듣다가 이해 안 가면 뭐가 생겨? 질문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강의와 질문을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세트로 묶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한 강을 수강해도 강의 하나를 듣더라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강은 뭐 강의 50분짜리 러닝타임을 갖고 있는 강의인데 내가 앞부분 선생님 어떻게든 강의 들을 때 앞에 노트북 있죠? 일단 올려놓고 허리 꼿꼿하게 세워서 들어요. 이게 기본적인 자세야. 내가 공부를 이 강의를 정말 집중해서 들을 거야 라는 본인의 의지가 본인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필기 도구를 들고 한 손은 내가 스페이스 키를 누를 준비를 하고 듣는 거야. 최대한 집중을 해서. 그런데 이 말 내용 이해 갔어. 이해 갔고 이 내용이 지금 선생님이 책의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를 보면서 가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강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책의 이 부분인 거구나. 그래 이 부분 이해 갔어. 이 부분 이해 갔어. 왜냐면 복습할 때 책을 보면서 복습을 할 거 아니야. 책에서 선생님 이 부분 지금 누락하셨나? 설명 안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보면은 이해가 안 갔어. 정리 눌러서 질문을 적을 수도 있고 방금 내가 들은 거를 맞아 이거야. 선생님 설명한 부분이 책에 예제가 없다면 예제를 적어가면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어떤 수학적 학문으로 수학적으로 뭔가 표현되어 있는 방식을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예를 적어 놓는다라든지 그러면서 정지를 누르면서 듣는 거야. 그래서 강의가 50분짜리지만 100분이 되기도 하고 120분을 들을 수도 있고 150분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강의를 하나 듣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라고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냥 졸다가 오래 듣는 건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필기하면서 듣는 거 옳은 방법이야.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또 이제 문제 풀다가 현강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인강 친구들도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할 때 있지. 정지 누르고 풀어봐야지. 문제 풀어보고 또 이 개념 설명 문제 풀어보고 나 이 문제 풀었어. 답이 나왔어. 그럼 빨리 플레이 눌러서 확인하는 거고 문제를 풀었는데 너 잘 안 풀려. 너무 오래 걸렸어. 2, 3분 선생님이 몇 분 안에 문제를 풀려고 너무 오래 걸렸어. 그럼 너무 집착하지 말고 플레이 누르셔야 돼요. 그럼 내가 문제를 계속 풀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풀다가 플레이를 누르면 내가 방향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강의를 대충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중에 내가 뭐 1, 2, 3, 4 딱 들었어. 뭐 강의가 다 끝났어. 완강을 했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다시 찾아 들어야 되는 거네. 다시 막 또 찾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뭐였지? 잘 기억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밑에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다시 강의 다시 돌려드릴 거야? 막 일일이 일강 듣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강을 듣더라도 무조건 본인 걸로 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늦게 시작한 학생일수록 더더욱더 이거에 선생님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강을 듣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뭐해? 일시정지 눌러서 필기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갖지 말라 그랬죠? 필기는 왜 하는 거야? 내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방금 들었던 거를 내가 이해하기 위한 어떤 예시를 적기 위해서 필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이 문어체적인 말이 본인의 언어인 구어체적인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왜? 내가 혼자 공부해도 이 개념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근데 선생님 교재는요, 책에 많은 필기를 넣어놨어요. 왜? 여러분이 단순하게 필기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말라고. 그래서 필요한 공식이라든지 개념, 증명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형광펜만 쳐도 되는 거야. 선생님 요즘 형광펜 여기 치자라고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기에 엄청나게 집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갈까? 핵심을 적는 것과 선생님의 말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필기를 하는 건 다른 거잖아.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공부를 할 때는 뭘 봐야 돼? 전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을 봐서 그렇지. 쌤이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막 선생님이 말한 워딩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기를 한다. 이런 마인드는 다른 거죠. 내가 지금 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고 있어? 여기 핵심이 이거구나. 선생님이 지금 다양한 예제를 들었지만 지금 이게 핵심인 거구나.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왜?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책에 다 기입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문장을 몇 번 읽어봤는데, 강의 선생님 설명하는 거 듣고 몇 번 읽어봤는데도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거 내가 분명히 이따 까먹을 것 같아. 그럼 거기다 예제를 적거나 이걸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항상 강의를 끝나고 나면 그 개념을 본인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걸 다시 기록해놔. 포스트잇으로 붙이듯 거기에 기록을 하든. 선생님 교재에 여백이 되게 많습니다. 양쪽 여백을 비워놓은 이유는 그런 거에 쓰라고 비워놓은 거예요. 공식을 내가 꼭 외워야 될 공식을 적어놓는다라든지. 그래서 본인의 언어로 표현한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기의 목적은 인강을 다시 돌려봐서 나의 구멍을 찾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듣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지금 이 문제를 풀거나 어떤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가. 그럼 뭐 해야 돼? 앞으로 백스페이스 누르는 거죠. 앞으로 다시 10초 이동, 20초 이동 시키는 거지.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듣는 거야. 그때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걸 공부하고 있지? 내가 지금 미분법 중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배우고 있는 거지. 그럼 거기에 초안을 두고 공부하는 거고, 나 지금 역함수 미분법도 배웠고 매개함수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는 함수의 종류에 따른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우고 있는 거구나 라는 본인이 이 정신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질질 끌려가면서 공부하면 안 돼.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뭘 봐야 돼? 목차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공부하고 있는지. 쌤 교재에다가 그거 해놨죠. 매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강의 목록을 다 적어놨어요. 그게 다 유형인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느 파트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야지 그 주제들이 이해가 가는 거야. 맹목적으로 선생님 하는 말 하나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이해라는 정도를 100% 가져가야 될까요? 이해라는 거는 강의를 듣는 와중에선 최대 80%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성공했다 생각해요.
그럼 나머지 20%는 언제? 오늘 당장 수업이 아니어도 이걸 복습을 할 거 아니야.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은 도저히 잘 소화가 안 되네. 그럼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이걸 일단 넘어가자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일단 내가 최대한 이해를 했어. 대여섯 번을 돌려봤어. 다섯 번을, 이 구간 계속 돌려서 이해를 했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 그럼 그 부분은 체크를 해놓는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적고 체크를 해놔야 돼. 질문을 적을 때는 반드시 그 아래다가 어떤 개념이 있어? 여기 질문, question, 질문. 한글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 이런 걸까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거나 Q&A 게시판에 올려서 본인이 답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야. 근데 답변 받았어. 그럼 answer, 답변.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답변도 적어놔야 돼. 왜? 그 부분이 언젠가 또 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 몇 번 돌려봐.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이해가 그래도 안 갈 수 있어.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적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적어놓고. 이게 여러분이 인강을 듣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왜? 내가 한 번 듣고 질문이 생겼어. 매번 올릴 거야?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강의를 듣고 질문까지 한 세트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강의 하나가 내가 한 80% 정도 이해했다. 그럼 나머지 20%는 언제 채워? 복습을 해가면서 또 채우는 거야. 내가 그때 내가 이 부분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질문을 남겼는데 또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다음에 또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배우는 내용이 점점 넓어지다 보면은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고 다시 복습했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본인을 옥죄가면서 막 100% 이해해야 돼.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라는 뭔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효능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처음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답변도 적어놓고 자신 언어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개념은 다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하는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나는 거기서부터 너 수학 공부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수학 공부만 그런 게 아니야. 어떤 개념을 이 개념을 쓰세요라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 개념을 이용해서 뭘 물어보? 문제를 만드는 거지. 그럼 뭐 해야 돼? 그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개념에다가 그 옆에다가 적어요. 필수예제 몇 번, 유제 몇 번이랑 관련이 되구나. 모든 문제를 그렇게 적을 수는 없어요. 왜? 기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좀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자꾸 틀렸던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어떤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본인들이 그 개념에 찾아가서 문제를 넘버링을 해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갈까요? 그래서 개념하고 문제를 분리시켜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개념은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거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지금 출제자가 이 개념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구나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과 문제풀이는 일원화가 되어 있는 거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게 출제 의도 파악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을 그냥 계속해. 선생님 저는 기본서를 5회독 했어요. 기본서를 6회독 했어요. 시험 모의고사를 봤어. 근데 50점대밖에 안 나와. 이상한데? 기본서를 5회독을 했는데 왜 점수대가 50점대밖에 나오지 않을까? 기본서를 한 3회독 정도 하면 50점대가 나와요. 근데 5회독을 했다면 60, 7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50점대야? 그럼 넌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 안 해봐도 알아. 안 들어도 알아. 기본서 5회독 이상 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50점대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계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합니다. 내가 이쪽에 개념이 아주 잘 써져 있고 지금 내가 이 주제를 공부하고 있지. 열심히 계산. 문제를 잘 읽지도 않아요. 계산. 그래 계산.
그리고 본인은 만족해. 왜? 오늘 되게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거든.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양치기를 통해서 본인이 뭔가 단순 계산을 빠르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문제가 심화돼서 출제가 되거나 문제가 응용돼서 나왔을 때도 그 문제를 풀어내고 싶은 거잖아. 그러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언제 그걸 해야 돼? 복습할 때 하는 거예요. 복습할 때. 강의 듣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강의 듣고 또 당일날 문제를 풀지. 문제를 푸는데 이 복습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이 교재를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내 머릿속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넣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그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선생님 교재에 써놨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내가 공부를 시작했어? 1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의 50% 이상은 없어져요. 통계적으로는 33%만 남아있대요. 통계학적으로는. 그럼 뭐야? 오늘 내가 수업 듣고 나가면 그냥 다 휘발인 거예요. 다 휘발이야. 왜? 몇 시간이 흘렀잖아. 거의 다 휘발되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내가 33%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을 유지하죠? 자, 1시간이 지났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 힘들어. 다 들었다. 이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지. 앉아서 내가 방금 들었던 강의 전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오늘 하루 내가 3강 들을 거야. 3강 다 들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야. 강의 하나 듣고 이 강의에 대한 총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를 강의 수강 후 바로 5분 안에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강의를 2개를 들을 거야. 그럼 내가 1강을 들었어. 1강을 듣고 1강 듣는데 막 2시간 걸릴 수 있어. 물론 어떤 강의는 본인이 이해도가 높아서 1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겠지. 근데 모든 강의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 집중해서 2시간을 들었어. 힘들어. 뻗어 있으면 안 된다고. 딱 집중해서 전체 총평.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이 내용은 결국 합성함수 미분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구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문제가 물어본 의도가 전부 다 이런 유형인 거구나. 라고 본인이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라는 느낌표가 찍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핵심이었네. 그래. 이게 핵심이었어. 이 문제는 이 개념을 다 담고 있는 문제네. 라고 해서 본인이 이 공부하는 강의에 대한 총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5분 정리가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여러분 가로복습과 세로복습에 대한 얘기 아십니까? 어디 가서 들어본 적 있나? 선생님한테 들어봤을 텐데 가로복습, 세로복습. 내가 공부를 할 때는 학습할 시간과 학습량을 같이 정해야 되죠. 내가 오늘 3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할 거야. 분량은 예를 들어서 20쪽부터 50쪽까지 풀 거야. 30쪽을 풀 거야. 근데 내가 문제를 하나 또 다음 페이지 하나 풀고 있으면 어때요? 3시간을 정해놨는데 20쪽부터 50쪽까지 가는데 다 못 풀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럼 내가 오늘 공부할 전체 분량을 내가 확인을 못한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로복습은 그 시간 내에 시간이 이만큼 있어. 시간을 정했어. 그 전체 내가 공부할 주제에 필수 예제만 먼저 짝짝짝 보는 거야. 필수 예제만 먼저 풀어보는 거야. 개념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랬죠. 문제만 푸는 거 아니지. 개념이랑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내가 전체에 오늘 학습량의 전체 이만큼을 내가 무슨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한번 훑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다 훑고 나니까 1시간이 남았어. 그럼 1시간 동안 뭐 해야 돼? 내가 이 훑는 과정에서 어떤 주제가 특히 나는 좀 어렵더라. 이 주제가 나는 좀 불편하더라. 잘 이해가 안 가더라 하는 주제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주제를 밑으로 쫙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이게 세로복습이에요. 간단하죠? 가로복습, 세로복습. 직관력 있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 다 적용해서 가는 겁니다. 가로복습만 하거나 세로복습만 하지는 않아요. 되겠죠?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된 건데 만약에 계획대로 내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이제 계획을 짤 때는 주 7을 짜지 말라 그러거든요. 주 5일 정도의 학습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왜? 토요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했다면 토요일날 뭐 해야 돼? 전체 총정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의를 들었어.
강의 지금 몇 개, 내가 오늘 3개를 들었다 가정할게요. 그럼 뭐 해야 돼? 각 강의마다 내가 한 5분씩 내가 총정리를 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할 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필요는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당일 복습이 되는 거야. 당일날. 내가 강의 들었어? 그날 공부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그 개념을 익히는 거, 그날 당일 복습입니다. 그러면 누적 복습은 뭔데? 내가 강의를 여러 개 들었을 거 아니야? 그 주에. 혹은 그 챕터에 대해서. 그럼 그게 끝나면 다시 뭐 해야 돼? 복습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 한 번 본다고 공부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 아니, 망각의 곡선이 있다니까 까먹는다고요. 내가 진짜 오늘 완벽하게 공부했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까먹어요. 왜? 본인이 책을 쓴 저자가 아니고 본인이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내용이 다 박아져 있지 않아. 그리고 이런 유기적 관계도 모르기 때문에 복습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까먹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누적 복습을 할 때는 기본서로 3회독 그리고 올인원 교재라고 선생님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 교재를 말씀드립니다. 이 올인원 교재 3회독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3회독 아니어도 돼. 뭐 2회독도 괜찮아. 본인이 내가 다 체화만 되어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당일 복습부터 설명하자면 우리가 거의 하루에 매일 수학만 따졌을 때 강의를 듣는 날, 자, 수학은 몇 시간 공부하냐면 강의를 듣는 날 아침 9시부터 점심 먹는 시간 1시간 뺀다 하더라도 한 6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몇 시간이야? 한 7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수업 있는 날. 수업이 있는 날은 한 7시간 정도 내가 공부를 하는 거야. 혹은 8시간. 왜? 강의 듣는 다음에 당일 복습량이 있을 거니까. 그 이외에 다른 날은 내가 매일매일 5시간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수학에 대해서만. 매일매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의를 듣는 날은 내가 7에서 8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지금 인강되는 친구에 따라서 하루에 강의 한 강씩 매일매일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저는 매일 2개씩 들어요. 한 개는 좀 적다, 여러분. 강의를 끝내야 되니까. 하드는 좀 적어. 내가 매일 2개씩은 들어야지 여러분 수업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많게는 3개, 4개 들어야 되는 친구들도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최소 미니멈을 잡아놓은 겁니다. 미니멈을. 최대라 생각하면 안 돼. 최소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최소 5에서 7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서 1회독은 뭐냐? 내가 오늘 당일날 공부하는 거는 1회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일 복습은 회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날 내가 오늘 공부를 했어? 내일 그 전날 공부한 거를 한번 돌리셔야죠. 그게 1회독에 들어가는 거야. 내일 복습. 당일 복습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0회. 되겠습니까? 내일 공부를 하고 뭘 해야 돼? 전체 흐름파. 난 지금 그동안 공부해왔던 게 지금 어디를 공부를 했고 이 부분하고 지금 다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파트가 이해가 안 가는 건가? 확인해서 다시 거기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왜? 그 다음날 5시간 동안에 이 1회독 할 때 그 5시간에서 7시간을 공부할 때 그 전날 배운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계되어 있는 앞 주제를 내가 같이 공부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까먹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 계산 위주의 학습은 오마이갓 단순하게 계산 위주의 학습은 안 돼. 계산하려고만 덤비시면 안 돼요. 물론 계산도 지금 중요해. 초반에 미분법이나 이런 것들은 계산도 중요해. 근데 계산만 하는 학습은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고 파악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2회독은 뭐냐? 언제 하면 좋겠냐라고 되게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럼 언제 하면 되냐면 미적분을 예를 들자면 챕터 1이 있고 챕터 2가 있고 챕터 3, 4, 5 연결되어 있죠. 큰 챕터가 끝날 때마다 바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전체 회독을 한번 하고 그 앞 챕터, 내가 지금 배웠던 챕터 1에 대해서 범위를 줄여놓으셔야 돼요. 왜? 이걸 하고 나면 내가 당일 복습도 했고 1회독도 했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가 살짝 구별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이 문제 내가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이건 더 부족한 것 같아. 그런 문제를 추려놓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선생님 다음에 또 틀리면 어떡하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내가 2회 독을 할 때는 챕터 1 전체를 돌리거나라든지 챕터 2를 공부가 끝났어. 그럼 전체 회독을 해놓고 챕터 3을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2회독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명확하게 그렇게 정하자고. 챕터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복습을 하는 거야. 전체 회독. 목적은 뭐다?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분류해서 뭘 하고 싶어? 분량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냐면 배워야 되는 과목들은 늘어나고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이걸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분류를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계속 봐야 할 문제와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문제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백지 복습이란 걸 백지 연습장을 줄 거예요. 백지 연습은 뭐냐? 글짓기 하는 거야. 야, 사인 함수에 대해서 너가 아는 만큼 써봐. 쓰는 거야. 근데 무작정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이 못 쓰더라고. 선생님이 약간 블랭크를 뚫어가지고 주제들을 적어놨어요. 야, 이 주제에 대해 네가 써봐. 라고 하는 것들을 온라인 클래스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사실 되게 고민해. 자료를 뿌려주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뿌려주면 그냥 알아서 주워서 여러분 쓰면 되겠지. 근데 이거는 진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자료 욕심만 갖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데이터 쓰레기 얼마나 많이 써? 핸드폰 봐봐. 핸드폰에. 그리고 여러분 가방 속에. 뭐 이거 언제 받은지도 모르는 그런 프린트들. 이런 자료들 너무 많지 않나요? 뭐 그런 데이터, 난 그걸 다 쓰레기라 부르는데 그런 데이터 쓰레기 다 가지고 뭐 할 건데. 안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서 3회독 할 때 뭐냐? 2회독 했을 때 모르는 문제 걸렀죠. 그걸 3회독 할 때 보는 거야. 언제? 과목이 끝날 때. 챕터마다 끝날 때마다 범위를 줄여놨잖아. 그럼 내가 이제 미적분을 끝냈어. 그 다음 답연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미적분 양이 너무 많은 거야. 복습을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해? 2회독 했을 때 내가 모르는 문제 뽑아놨었죠. 걔네들만 빨리 다시 한번 푸는 거야. 다시 풀었어 뭐 하겠다? 범위를 또 줄이겠다는 거야. 또 걸러내기는 거야. 그럼 내가 답연수 미적분학을 공부할 때는 미적분에 이 문제들만 몇 번 훑어도 이 문제들만 봐도 전체 개념이 쫙 들어올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분량을 줄인다는 말 이해 가실까요, 여러분? 그래 내가 모르는 문제를 계속 선별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기본서 3회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외워야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증명도 하고 설명도 했지만 결국은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공식이 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공식들을 잘 외우고 있냐를 또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암기해야 될 주제들을 확실하게 체크해 놓거나 본인들만의 노트에다 적는 거야. 한 손바닥만한 노트들이죠, 여러분. 그런 노트에다가 본인이 외울 거를 기록해 놓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처음에 모든 걸 노트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기록을 했어. 그럼 이걸 다시 전과목이 끝나고 다시 리뉴얼이 또 들어가요. 왜? 이미 다 외워진 걸 또 빼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외워야 하는 공식들을 같이 점검하면서 복습이 들어가서 내가 다음 과목 들어가기 전에 전체 회독이 끝났기 때문에 분량은 아주 많이 줄어져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과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답연수 미적분학 할 때 뭐 해야 돼? 기본서 복습을 또 해야죠. 또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냐? 본인이 3회독 정도 해서 기본서 3회독을 했으면 기본서가 굉장히 눈에 많이 익어요. 눈에 익어서 어떠냐면 이 개념 무슨 문제가 세트인지도 알아. 그리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 왜? 주제와 문제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뭔가 필기들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편안함을 느껴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뭘 할 거냐? 올인원 교재로 3회독을 돌릴 거예요. 올인원 교재. 그러면 내가 이제 다음 과목이 넘어가 있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선생님 그랬죠? 5일 정도 내가 강의를 들으면 하루 정도는 전체 복습의 날을 잡아야 된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하루 날 잡고 하루 날을 잡으셔야 돼요. 답연수 진도 나갔지? 하루 날을 잡으셔야 돼요. 그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잡아서 미적분에 대한 지금 답연수를 하고 있으니까 미적분에 대한 예를 든 겁니다. 미적분에 대한 올인원 교재에서 필수 예제를 쫙 한 바퀴 다 돌리는 거야. 150문제입니다. 한
수학적으로 내가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면 150문제 하루면 다 풀어요. 근데 이 풀 때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지 명확해. 그럼 안 풀어도 돼. 왜? 단순 계산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내가 좀 확신이 부족해. 이 문제는 확신이 없어. 그럼 무조건 풀어야 돼요. 멈칫하는 문제? 이 말은 확신이 부족하다. 확신이 부족하다면 무조건 문제 푸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필수제 150문제를 다 풀고 나면 이게 뭐라고? 가로복습이라고요. 하고 나면 본인이 부족한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다변수 미적분학 하는 동안에는 그 주제들 위주로 내가 공부를 좀 진하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언제? 토요일 날. 하루 정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또 다 세로 복습을 돌리는 거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주제별로. 그리고 내가 그런 복습이 다 끝났어. 나의 다변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러는 과정은 첫 번째 다변수가 들어가면 첫 번째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 한 3번 정도면 끝나요. 3주 정도면 끝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다변수를 진행하는 다음 토요일 날은 뭐 해야 돼? 새로 복습하는 유제들 있습니다. 유제들에서 내가 보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못 푼 문제를 발견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자마자 풀 수 있다. 어떻게 푸는지 알아 하는 문제와 못 푸는 문제를 구별해.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나 추천해.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여러분이 학습적 부담을 가질까봐 선생님 굉장히 추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보자마자 풀 수 있으면 안 풀어도 돼. 근데 못 풀어? 그럼 푸셔야 돼요. 유제 또한. 선생님 교재가 이 한 권에 5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적분, 선대, 다변수, 공수, 초월함수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앞부분은 필수 예제, 뒷부분은 유제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에 몇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문제야? 3천 문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제 파트 문제들도 다 풀어내야 되는 거야. 왜? 유제가 다 쉬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필수 예제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유제 중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면서 물론 이걸 다 푸는 친구들 있어. 너무너무 칭찬해. 그렇게 정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아는 문제는 패스, 모르는 문제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뭐해? 또 걸러내는 거야. 또 걸러내. 또 이거 몰라. 틀렸어. 또 걸러내는 거야. 그럼 다음에 이제 2회차 회독이 들어가면 뭐만 하면 돼? 그 틀린 문제들만 보면서 가져가면 본인이 내가 어느 주제가 약하구나. 내가 어느 주제에 좀 힘을 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직도 이 문제를 잘 못 푸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인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본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편해집니다. 선생님 지금 미적분과 다변수를 진행하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야. 그럼 내가 다변수가 끝났어. 선대가 들어갈 거야. 선대가 들어갈 때 뭐 해야 돼? 다변수 하는 동안에 다변수 챕터에 대한 복습 다 끝나야 되는 거고 전체도 끝나고 선대가 들어갈 때는 다변수 미적분학을 올인원으로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체인처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다변수 미적분학 할 때 미적분 까먹고요. 선대 하니까 다변수 까먹어요. 공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이외의 모든 스케줄은 제외하셔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인강을 듣는 친구들 중에 직장인도 있을 거고 학교 병행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알바를 병행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로지 난 지금 올해 내가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외의 모든 상황들을 나에게 변수를 두지 않게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강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너무 열변을 토했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는 건 뭘 준 거야? 습관을 만드는 거죠.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 몇 회독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험을 성적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럼 이 학습에 대한 효능감이 느껴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느껴요. 이게 수학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닌 거구나. 토익이나 전공 공부도 똑같습니다. 전공 공부 공부하는 모든 방법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공부뿐만 아닙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단순히 수학 공부만 하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수학을 통해서 모든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성공하기 위한 습관을 기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많은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나 또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에너지를 올려서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선생님이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우리 온라인 클래스 함께 하는 거지 혼자서 외롭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과정이 외롭고 힘든 싸움인 건 알아. 혼자와의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결투를 벌이고 있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니까 되네. 라는 그런 효능감을 느끼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이제 강의를 통해서 또 다양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또 이제 강의 클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